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협상이 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일단 그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협상단이 이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나서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획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의견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오늘 뉴욕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소식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또 불거져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들은요,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이 이 전화 회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회의가 취소됐지만 전화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중요한 것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계획된 미팅 자체가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계획했던 미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뉴욕 시장이 그나마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 뉴욕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멍원저 화웨이 CF 부회장 송환을 공식 요청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 현지의 보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까지 오늘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현재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글로벌 성장에 있어서 다음에 올 경기 침체가 가장 두렵다. 금융시장에 가장 두려운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패널로 이야기를 했던 레이 달리오였는데요. 장기적으로 두려운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수단인 통화 정책의 한계가 있고, 또 동시에 더 큰 정체적 또 사회적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다음에 올 경기 침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에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랜 기간 지속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과 또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나빠져 있고, 투자자들이 심각한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해서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역시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상황이 무역 분쟁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과거에 1930년대 후반에 대공황 마지막 해의 시장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올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레이 달리오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었는데요. 영국 쪽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BN 암로의 키즈반 다이크 후이젠 CEO는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다즈크 후이젠 CFO는요. 영국이 아무런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예정된 3월 29일에 이 데드라인이 연장되거나 제2국민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다즈크 후이젠 CEO가 ABN 암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런던 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ABN 암로인데, 런던에 위치했던 이 ABN 암로의 주식 결제 부분, 그리고 영국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고 했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다른 지역에 자회사를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너무 걱정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영국 쪽에서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행보, 이런 이 분위기와 맞물려서 역시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도 유럽 다른 지역에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블룸버그 혁신지수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의 순위에서 60개국 가운데 조사를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총 87.38점을 얻어서 6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요. 독일이 87.3점을 얻어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랭크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6년째 이 글로벌 혁신지수,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자,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 지출, 그리고 제조업 역량, 또 첨단 기업 지원 등 이런 항목을 포함해서 7개 항목을 조사를 하면서 총 순위를 매기는데요.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전략적 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와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올해도 역시 1위를 차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한국 재벌 기업의 집중된 구조,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리고 혁신을 이뤄야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숙제로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떤 나라들이 또 순위를 기록했는지 확인해 보면 3, 4, 5위는 핀란드와 스위스, 이스라엘이 기록을 했고요. 미국은 지난해 11위까지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다시 8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9위, 중국이 16위를 차지를 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 시각 체크해봤습니다.